뭐야, 장님이었어? 배가 고픈 구미호는 한 사내 앞에 섰지만 겁을 먹지 않는 모습에 놀랐다. 알고 보니 그 사내는 눈이 먼 맹인이었다. 자신에게 겁을 먹지 않은 처지인간. 그 순간이 사랑의 씨앗이었다. 과연 요괴와 인간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안 돼. 가지 마. 제발. 오늘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산길을 따라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온기를 만들어냈다. 남자의 이름은 이한이었다. 3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눈은 하얗게 흐려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익숙한 듯 산길을 걸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었던 그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그를 가르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등불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빛은 필요 없었지만 등불은 늘 그의 손에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숲속의 벌레 소리도 나무씨 부딪히는 소리도 일순간 사라졌다. 이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무언가가 가까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 누가 있소? 이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분명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끔찍했다. 붉게 빛나는 눈, 뾰족한 이빨이 드러난 입,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로웠다. 여우의 귀가 머리 위로 솟아 있었고 9개의 꼬리가 그녀의 뒤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구미호였다. 그녀는 이한을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섰다. 오늘 밤의 먹잇감이었다. 혼자 걷는 남자, 게다가 장님이라니. 얼마나 쉬운 사냥인가. 그녀는 입을 벌렸다. 이빨 사이로 침이 흘렀다. 배가 고팠다. 오랫동안 인간의 간을 먹지 못했다. 마을 근처에 퇴마사들이 머물고 있어서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장님 하나쯤 산길에서 사라져도. 거기 누가 있소?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구미호는 비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보지 못하니 모르는 것이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남자의 목덜미에서 따뜻한 피 냄새가 났다. 실례지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길을 잃으셨소? 이 시간에 산길을 혼자 걷기는 위험하오. 구미호는 움찔했다. 뭐라고? 위험하다고. 지금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자신인데. 제가 마을까지 바래다 드리겠소.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하셔야 하오. 이하는 그렇게 말하며 들고 있던 등불을 앞으로 내밀었다. 흔들리는 불빛이 구미호의 얼굴을 비췄다. 붉은 눈, 날카로운 이빨, 흉측한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한의 하얀 눈동자는 그 무엇도 보지 못했다. 구미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신이 지금 먹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목소리를 여자의 것으로 바꾸면서 당신은 장님이 아니시오? 이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맞소.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오. 하지만 이 등불은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한 것이오. 다른 이? 그렇소. 밤길을 걷다 길을 잃은 이, 어둠이 무서운 이, 당신처럼 혼자 걷는 이를 위해서요.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구미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왜 들고 다니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하는가? 그녀가 인간이었을 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약을 구걸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내쫓았다. 굶주려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양반은 그녀를 짐승 취급했다. 결국 어머니는 죽었고 그녀는 원한에 가득 차 산속을 헤매다 여우 요괴가 되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였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뭐란 말인가?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소. 이한이 다시 말했다. 여인 혼자 이 밤길을 걷기는 위험하오. 제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이 길은 잘 알고 있소.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구미호는 그를 노려봤다. 여전히 그의 하얀 눈동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흉측한 모습도 9개의 꼬리도 붉게 빛나는 눈도 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다. 분노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였다. 따라오시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다. 요술이었다. 순식간에 앞쪽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물론 가짜였다. 하지만 이하는 볼 수 없었다. 저기 제 집이 있소. 아, 그러시군요. 이하는 천천히 그녀를 따라 걸었다.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구미호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요술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있었다. 탁자, 의자, 찻잔. 들어오시겠소.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소. 아니요. 이하는 고개를 저었다. 여인의 집에 밤늦게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오. 여기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렸으니 이만 돌아가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구미호는 다시 손을 흔들었다. 이하는 어느새 오두막 안에 앉아 있었다. 탁자 앞에 찻잔이 놓인 곳에. 이하는 당황했다. 분명 밖에 있었는데 언제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그냥 한 잔만 하시오. 구미호가 말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럼 실례하겠소. 이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구미호는 그를 바라봤다. 여전히 흉측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찻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실 뿐이었다. 맛있소. 이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구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배고픔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이상한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구미호는 이한을 잊을 수 없었다. 밤마다 산길을 배회하며 그를 찾았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그렇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 등불이 보고 싶었다. 그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 온기가 느껴지고 싶었다. 사흘째 되는 밤, 구미호는 다시 그를 만났다. 같은 산길, 같은 시간. 이하는 여전히 등불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등불의 불빛이 춤을 췄다. 구미호는 이번에는 요술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다.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 붉은 눈도 날카로운 이빨도 9개의 꼬리도 모두 감췄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 섰다. 이한이 가까워졌다. 지팡이로 땅을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느꼈는지 걸음을 멈췄다. 이한이 물었다. 누군가 계시냐고. 구미호는 대답했다.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들은 이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여인. 반가움이 얼굴에 드러났다. 구미호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본다니. 이한이 물었다. 또 밤길을 걷고 계시냐고. 혹시 집에 무사히 도착했었냐고. 구미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덕분에 잘 도착했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했다.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요괴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하는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그리고는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함께 걸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구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말로 대답했다. 좋다고. 둘은 나란히 걸었다. 이한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수없이 걸었던 길이라는 게 느껴졌다. 구미호는 그의 옆에서 걸으며 슬쩍 그를 관찰했다. 마른 체격, 낡았지만 깨끗한 옷, 잔주름이 있는 손. 가난한 선비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이한이 말을 걸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밤에는 더욱 그렇다고. 구미호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곧 겨울이 올 것 같다고.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가난한 이들이 고생할 텐데 걱정이라고. 특히 산속에 사는 이들은 더욱 힘들 거라고. 구미호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걱정한다. 자신과 관계없는 이들을 염려한다. 그녀가 인간이었을 때는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빴다. 어머니가 죽어가는데도, 자신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하는 계속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 산 너머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때로는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구미호는 듣고만 있었다.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하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저 혼자 말하듯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새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이하는 잘 들어가라며 인사했다. 구미호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요괴가 인간에게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이한이 돌아섰다. 등불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구미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하지만 등불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 만남은 반복되었다.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어떤 때는 매일. 구미호는 이한이 지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길 위에 섰다. 이한은 늘 반가워했다. 우연히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도 기뻐했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이한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그를 가르치며 느낀 것들, 세상에 대한 생각들. 구미호는 처음에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씩. 산속의 나무 이야기를 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의 모습을, 밤에만 들리는 소리들을. 이하는 신기해하며 들었다. 자신은 볼 수 없어 몰랐던 것들이라고. 구미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다고. 구미호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요괴가 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밤, 이한이 물었다. 혹시 이름이 무엇이냐고. 구미호는 당황했다. 이름, 인간이었을 때의 이름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요괴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했던가.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연화라고. 떠오르는 대로 지어낸 이름이었다. 이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라고, 연꽃처럼 맑고 아름답다고. 구미호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다른 감정도 밀려왔다. 배고픔이었다. 구미호는 이한을 만나면서 사람을 사냥하지 않았다. 한 달이 넘도록. 요괴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이한의 목을 물어뜯는 꿈. 따뜻한 피를 마시는 꿈. 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꿈. 구미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요괴의 본능과 새로 생긴 감정이 충돌했다.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었다. 이한 옆에서 걸으며 그의 목을 바라봤다. 맥박이 뛰는 게 보였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톱이 저절로 날카롭게 변했다.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구미호는 손을 들었다. 이한의 목을 향해. 단 한 번만 핥히면 끝이었다. 그를 죽이고 배를 채우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한이 말했다. 오늘은 별이 많이 보이느냐고. 구미호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다고. 이한은 미소 지었다. 보지는 못하지만 상상할 수 있다고. 연화가 말해주는 세상은 늘 아름답다고. 구미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요괴에게 눈물이 있을 리 없는데. 심장이 아팠다. 요괴에게 심장이 뛸 리 없는데. 그날 밤, 구미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을 먹어야 하는 요괴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도. 두 달이 지났다. 구미호는 더 이상 사람을 사냥하지 않았다. 배고픔은 극에 달했지만 이한을 만나는 시간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아니, 버텨야 했다. 그를 해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요괴의 본능은 억누를 수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기력이 쇠했다. 요술의 힘도 약해졌다. 가짜 집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밤마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고 가축들이 불안해했다. 누군가는 산속에서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9번 울었다고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댔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다. 산속에 요괴가 산다고. 여자 형상을 한 요괴라고. 밤마다 나타나 사람을 홀린다고. 이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 서당 아이들이 떠드는 걸 우연히 들었다. 선생님, 산속 요괴 아세요? 밤에 나타나는 여자 귀신이래요. 조심하세요. 이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에만 나타나는 그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전혀 모르는 그녀. 하지만 이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연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자신과 함께 걸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도 둘은 만났다. 하지만 구미호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요술로 만든 여인의 모습이 흐릿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귀가 튀어나오고 꼬리가 보일 것 같았다. 배고픔이 극에 달해 정신이 몽롱했다. 이하는 그녀의 이상함을 느꼈다. 목소리가 떨렸고 걸음이 불안정했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편찮으시냐고, 아프신 거 아니냐고. 구미호는 대답했다. 괜찮다고,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하는 더욱 걱정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쉬라고. 자신은 혼자서도 괜찮다고. 구미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다고. 그 말에 이하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평소보다 더 느리게. 그때였다.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 이한과 구미호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나무 사이로 횃불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7명의 남자들이었다. 선두에는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목검을 들고 있었다. 퇴마사였다. 노인의 눈이 구미호를 향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다고, 이 산속에 숨어있는 요괴를. 구미호는 얼어붙었다. 요술의 힘이 약해진 탓에 기운이 새어나갔던 것이다. 퇴마사가 그 기운을 따라온 것이었다. 이한이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 퇴마사는 이한을 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소경나으리, 그 여자 옆에 서 있지 마시오. 그것은 사람이 아니오. 이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냐고, 연화는 사람이라고. 퇴마사는 목검을 들어 구미호를 가리켰다. 그리고 말했다. 저것은 구미호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라고. 구미호는 뒤로 물러났다. 요술을 유지할 힘이 없었다.
천천히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붉은 눈, 뾰족한 이빨, 여우의 귀. 그리고 9개의 꼬리가 그녀의 뒤에서 나타났다. 퇴마사의 부하들이 소리쳤다. 역시 요괴였다고, 당장 처치해야 한다고. 그들은 무기를 들었다. 칼, 창, 몽둥이. 구미호를 향해 다가왔다. 이하는 소리만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사람들의 발소리, 무기소리, 긴장한 숨소리. 그리고 연화에 떨리는 숨소리. 그는 손을 뻗어 연화가 있는 방향을 더듬었다. 그의 손이 무언가를 만졌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하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이한의 손이 멈췄다. 그는 촉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연화가, 아니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구미호는 이한의 손을 느꼈다. 자신의 꼬리를 만지는 그의 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고, 혐오할 것이고, 떠날 것이다. 이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정말 요괴요? 구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요괴에게 눈물이 날 리 없는데 눈가가 뜨거웠다. 퇴마사가 소리쳤다. 소경 나으리, 어서 피하시오. 저것은 당신을 죽일 괴물이오. 이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더 뻗어 구미호의 얼굴을 더듬었다. 여우의 귀, 뾰족한 이빨, 차가운 피부, 그리고 떨어지는 눈물. 이한의 손가락이 그 눈물을 닦아냈다. 구미호는 놀라서 눈을 떴다. 이한이 미소 짓고 있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퇴마사의 부하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창을 던졌다. 창은 구미호를 향해 날아갔다. 구미호는 피할 힘도 없었다. 그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창은 구미호에게 닿지 않았다. 이한이 앞을 막았다. 창은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이한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구미호 앞에 굳건히 서서 그녀를 지켰다. 퇴마사와 부하들은 멈칫했다. 이한이 소리쳤다. 그녀를 해치지 마시오. 구미호는 그의 등을 바라봤다. 작고 여린 등. 하지만 지금 그 등은 그 어떤 것보다 든든했다. 퇴마사가 한숨을 쉬었다. 소경 나으리 제정신이시오? 저것은 요괴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요. 이하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자신이 사랑한 건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연화가 요괴든 사람이든 자신에게 보여준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그 온기를, 그 따뜻함을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구미호는 무너졌다. 무릎이 꺾였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흘렀다. 요괴가 흘리는 눈물. 50년 만에 처음 흐르는 눈물. 퇴마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목검을 내렸다. 그리고 말했다.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그는 이한과 구미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요괴는 결국 인간을 먹게 되어 있다고. 본능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한과 구미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퇴마사가 계속 말했다. 비상한 의식이 있다고. 요괴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의식. 하지만 대가가 있다고.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고. 요괴였던 시절의 기억은 물론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까지. 모든 것을 잃고 백지 상태가 된다고. 그래야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구미호와 이하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하는 볼 수 없었지만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구미호는 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한과의 모든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인간이 되겠다고. 이한이 말렸다. 그럴 필요 없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구미호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기억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퇴마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부하들이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꺼냈다. 부적, 향, 재물. 구미호는 의식의 중심에 섰다. 이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퇴마사의 주문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구미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9개의 꼬리가 하나씩 사라졌다. 여우의 귀가 사라졌다. 붉은 눈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한을 봤다. 마지막으로 그를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 목소리, 온기,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려 했다. 하지만 기억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다. 빛이 강렬해졌다. 구미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평범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 검은 눈, 창백한 피부.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똑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기억은 없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픔을 감추고, 그리고 말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안녕하시오. 제 이름은 이한이오. 여인은 이한을 바라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하얀 눈동자를 가진 남자.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자. 퇴마사가 다가와 여인에게 설명했다. 의식이 끝났다고, 이제 그녀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요괴였던 기억은 물론 모든 과거가 지워졌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여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평범한 손이었다. 날카로운 손톱도 털도 없었다. 뒤를 돌아봤다. 꼬리도 없었다. 머리를 만졌다. 여우 귀도 사라졌다. 그녀는 진짜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텅 빈 느낌이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게 사라졌다.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이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여인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지금 당신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쉴 곳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상했다. 이 남자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왜일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퇴마사가 이한에게 말했다. 소경 나으리, 이 여인을 책임질 생각이시오.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자신이 돌보겠다고. 퇴마사는 한숨을 쉬었다. 요괴와 사랑에 빠진 소경 선비. 기구한 인연이라고 중얼거렸다. 퇴마사는 이한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께했던 시간도, 나눴던 말도, 느꼈던 감정도 모두 사라졌다고.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고. 이한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자신은 기억하고 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퇴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떠났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산길에는 이한과 여인만 남았다. 이한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자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여인은 그 손을 바라봤다. 주저했다. 이 남자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왜 익숙한지는 알 수 없었다. 둘은 함께 산길을 내려갔다. 이한이 등불을 들었다. 흔들리는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여인은 그 불빛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불빛을 본 적 있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이한이 말했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길은 잘 알고 있다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이한이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름, 자신에게 이름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이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여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한이 제안했다. 연화는 어떻겠냐고. 연꽃처럼 맑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여인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연화.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왠지 슬펐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좋다고 여인이 대답했다. 연화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이한은 미소 지었다. 슬픔을 숨기고 마을에 도착했다. 이한은 연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작고 초라한 집이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이한은 연화에게 방을 내주었다. 자신은 마루에서 자겠다고. 연화는 거절했다.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이 마루에서 자겠다고. 하지만 이한은 고집했다. 당신은 오늘 큰일을 겪었다고. 편히 쉬어야 한다고. 결국 연화는 방으로 들어갔다. 낡았지만 따뜻한 방이었다. 그녀는 이불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기억은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저 슬펐다. 밖에서는 이한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연화가 들을까봐.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인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했던 시간이 사라져도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인가?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밤은 깊어갔다. 둘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다.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잊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슬픔, 그리고 사랑. 다음 날 아침, 이하는 연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멀리서 온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크게 따지지 않았다. 이하는 평소 착한 사람이었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이한의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했다. 이한은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저녁이 되면 둘은 함께 밥을 먹었다. 이한이 이야기를 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아이들의 이야기, 마을 소식. 연화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물었다. 왜 자신을 돌보느냐고. 이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고. 이유가 필요한가?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그저 궁금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고. 이하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부는 아니었다. 혼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두 사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둘을 부부처럼 여겼다. 연화는 행복했다. 기억은 없었지만 현재가 좋았다. 이한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꿨다. 이상한 꿈.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걷는 꿈. 등불을 든 누군가. 그 꿈에서 깨면 늘 눈물이 흘렀다. 이한도 행복했다. 연화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비록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매일 아침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다. 이한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연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이면 연화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다. 이한은 그 냄새에 잠에서 깼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마루에 앉아 연화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다. 손으로 더듬어 숟가락을 찾고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한이 밥을 흘릴까봐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가끔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다. 이한은 고맙다고 말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낮이 되면 이한은 서당으로 갔다. 연화는 집에 남아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기억이 없었기에 무엇 하나 익숙한 게 없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갔다.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바느질하는 법. 이웃, 아낙네들이 가르쳐줬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그들도 점차 연화를 받아들였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이한이 돌아왔다. 연화는 그 발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지팡이로 땅을 짚는 규칙적인 소리. 문이 열리고 이한이 들어왔다. 연화는 밥상을 차렸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이한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서당 아이 하나가 천자문을 다 외웠다고, 마을 어귀에 새 우물을 팠다고, 이웃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연화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이한의 목소리가 좋았다. 가끔 연화도 말했다. 오늘 시장에 다녀왔다고, 물을 샀다고, 이웃 아낙이 김장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이한은 열심히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한은 여전히 마루에서 잤다. 연화는 안방에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부부가 아니었기에 넘을 수 없는 선. 하지만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화는 이한에게 의지했다. 기억이 없는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이한은 연화를 지켜봤다.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온기를. 매일 아침 깨어나면 그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삶이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물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을 이렇게 돌보느냐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기억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인데. 이한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당신이 있어 집이 따뜻하다고. 당신이 있어 혼자가 아니라고. 연화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저 가슴이 아팠다. 이한의 말이, 이한의 목소리가 너무 슬펐다. 마치 이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이한은 연화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는 말했다. 울지 말라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고. 이한은 대답했다. 가족이라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라고. 가족. 연화는 그 말을 되뇌었다. 좋은 말이었다. 따뜻한 말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부부로 여겼다. 하지만 둘은 혼인하지 않았다. 연화가 원하지 않았다. 이유는 몰랐다. 그저 뭔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이한의 아내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한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연화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연화는 처음 보는 눈에 신기해했다. 마당에 나가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다가 녹았다. 이한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연화의 웃음소리. 그날 밤 연화는 또 꿈을 꿨다. 어둠 속을 걷는 꿈. 누군가와 함께. 등불을 든 누군가.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말했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연화는 울면서 깼다. 가슴이 미어졌다. 누굴까? 꿈속의 그 사람은 누굴까?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 이한은 연화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마루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까지 갔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연화의 울음이 멈출 때까지.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둘은 아직 몰랐다. 봄이 왔다. 연화와 이한이 함께 산 지 반년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받아들였다. 조용하고 성실한 여인, 이한을 잘 돌보는 착한 사람. 그날은 장날이었다. 연화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갔다. 이한이 좋아하는 두부를 사고 나물을 사고 멸치를 샀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봄나물을 파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화는 그 소리들 사이를 걸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비켰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관복을 입은 남자들이 말을 타고 들어왔다. 선두에는 비단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다. 살찐 얼굴, 기름진 수염, 오만한 눈빛. 사또였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민지호. 그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강제로 취했다.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미워했다. 사또의 행렬이 시장을 지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연화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사또의 말이 연화 앞에서 멈췄다. 사또가 말 위에서 내려다봤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화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름다웠다. 검은 머리, 하얀 피부, 맑은 눈동자. 소박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기품. 사또는 평생 많은 여자를 봤지만 이런 미인은 처음이었다. 사또가 부하에게 물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부하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경서당 훈장의 집에 사는 여자라고. 친척이라고 들었다고.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소경의 집에 저런 미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갔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또가 말했다. 얼굴을 들어보라고.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또와 눈이 마주쳤다. 사또는 미소 지었다. 탐욕스러운 미소였다. 사또가 물었다. 이름이 뭐냐고, 어디 사느냐고.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 눈빛이, 그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사또는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다니.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흥미로웠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자. 길들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사또가 부하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보라고.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라고. 부하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다. 사또는 다시 한번 연화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또는 웃으며 말을 타고 떠났다.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남자의 눈빛. 짐승이 먹잇감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하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연화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한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연화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한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연화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연화는 말하지 않았다. 이한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이한은 믿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연화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사흘 후 관아의 하인들이 이한의 집을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무슨 일이냐고, 소경선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하인들이 문을 두드렸다. 이한이 나왔다. 하인들은 거만하게 말했다. 사또 나으리께서 집안 여자를 불러오라고 하셨다고. 연화를 내놓으라고. 이한의 얼굴이 굳었다. 왜 연화를 부르느냐고 물었다. 하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안 그러면 당제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했다. 연화가 안에서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이한이 말렸다. 가지 말라고, 자신이 관아에 가서 따지겠다고. 하지만 하인들은 이한을 밀쳤다. 이한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연화가 소리쳤다. 이한에게 달려갔다. 하인들이 연화의 팔을 잡았다. 연화는 저항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끌려갔다. 이한은 땅바닥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지팡이를 더듬어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화는 끌려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켜만 봤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사또를 거역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한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관아 방향으로. 하지만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저앉았다. 무력함이 그를 짓눌렀다. 마을 사람 하나가 이한에게 다가왔다. 늙은 노파였다. 그녀가 말했다. 사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반드시 취한다고. 연화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한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연화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은 장님이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다. 무엇으로 연화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노파가 말했다. 포기하라고. 사또를 거역하면 당신도 죽는다고. 차라리 연화를 보내주고 다른 여자를 찾으라고. 이한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연화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그는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관아를 향해 걸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봤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 소경 선비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이한은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연화를 향해. 관아에서는 연화가 사또 앞에 끌려와 있었다. 사또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봤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다. 사또가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소경의 여자냐고.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또는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또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그러면 좋은 대접을 해주겠다고. 비단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편한 방도 주겠다고. 연화는 거절했다. 단호하게.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거절. 자신을 거절한다고? 사또는 협박했다. 거절하면 그 소경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온갖 고초를 당할 거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한이 다치면 안 됐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 자신을 돌봐준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 연화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한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은 없어도, 과거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수청을 들겠다고. 사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연화의 턱을 들어 올렸다. 연화는 고개를 돌렸다. 사또의 손길이 역겨웠다. 하지만 뿌리칠 수 없었다. 이한이 위험했다. 사또가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소경 따위와 사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사또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연화를 위한 방을 준비하라고. 가장 좋은 방에 가장 좋은 이불과 옷을 준비하라고. 오늘 밤 자신이 찾아갈 것이라고. 연화는 끌려갔다. 관아 안채의 한 방으로. 방은 화려했다. 비단 이불, 화려한 병풍, 값비싼 가구들. 하지만 연화에게는 감옥이었다. 문이 닫혔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이 있었지만 높았고 창살이 쳐져 있었다.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슬플까? 기억도 없는데, 과거도 모르는데. 하지만 확신했다. 이한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자신을 살게 했다는 것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또의 목소리였다. 곧 들어가겠다고, 준비하라고. 연화는 벌떡 일어났다.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 시각 관아 밖에서는 이한이 서 있었다. 그는 관아 정문 앞까지 왔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연화를 돌려달라고. 관아 문지기들이 비웃었다. 소경 주제에 무슨 배짱이냐고. 꺼지지 않으면 매를 맞을 거라고 협박했다. 이한은 물러서지 않았다. 계속 외쳤다. 문지기 하나가 몽둥이를 들었다. 이한의 다리를 내리쳤다. 이한은 넘어졌다. 무릎이 땅에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그리고 다시 외쳤다. 더 큰 목소리로. 연화를 돌려달라고. 제발 연화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의 절규가 관아 안까지 들렸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었다.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멀리 정문이 보였다. 거기 이한이 있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맞고. 연화는 소리쳤다. 돌아가라고. 이한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너무 멀었다. 사또는 그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성가신 소경이라고 중얼거렸다. 부하에게 명령했다. 저 소경을 쫓아내라고. 필요하면 매를 쳐도 좋다고. 문지기들이 이한을 애워쌌다. 몽둥이가 그를 향했다. 이한은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매가 쏟아졌다. 등에, 팔에, 다리에. 그는 신음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관아 앞 광장에. 그들은 이한을 바라봤다.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사또를 거역할 수 없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저 소경 선비는 착한 사람인데 왜 저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가? 옆에 여인이 대답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게 세상이라고. 이한은 결국 쓰러졌다. 피투성이가 되어. 하지만 손은 여전히 관아를 향해 뻗어 있었다. 연화를 향해. 문지기들은 그를 끌어내 길가에 내던졌다. 이한은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연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관아 안에서는 사또가 연화의 방문을 열었다.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또가 다가왔다. 그의 손이 연화의 팔을 잡았다. 연화는 몸을 떨었다. 눈을 감았다. 이한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사또가 연화를 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술 냄새가 났다. 연화는 고개를 돌렸다. 사또는 화가 났다. 손이 연화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고함 소리, 발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사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문 쪽을 봤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다. 부하가 급히 들어왔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십 명이 관아 앞에 모여 있다고. 연화를 돌려보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감히 백성들이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관군을 풀어 모두 쫓아내라고. 하지만 부하는 말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게 단순한 몽둥이가 아니라고. 낫, 곡괭이, 도끼. 진짜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것 같다고.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밀란, 설마 이 작은 마을에서 밀란이 일어나다니. 관아 밖 광장에는 정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 이한을 일으켜 세운 노파. 그녀의 남편인 노인. 이한에게 빚진 적 있는 젊은 농부. 서당에서 이한에게 글을 배운 청년. 그들은 이한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다. 가난한 집 아이는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다.
밤이면 등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하며 취객들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 그리고 연화. 그녀도 좋은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늘 다른 사람을 도왔다. 김장철엔 혼자 사는 노인 집을 돌며 김장을 도왔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밤새 간호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사또의 탐욕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섰다. 그리고 외쳤다. 이건 잘못됐다고. 사또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동조했다. 그렇다고 연화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10명, 20명, 50명. 어느새 100명이 넘었다. 그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있었다. 농기구였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노파가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고. 당신과 연화를 위해서라고. 이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사또를 거역하면 모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젊은 농부가 대답했다. 괜찮다고. 이미 각오했다고. 평생 사또에게 짓밟히며 살 수는 없다고. 이번에는 싸우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그렇다고 함께 싸우자고. 연화를 구하자고. 군중은 점점 커졌다. 관아를 에워쌌다. 그들은 외쳤다. 연화를 내놓으라고. 사또는 물러나라고. 관아 안에서 사또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부하 하나가 말했다.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다. 상부에 보고하면 자신이 밀란을 일으킨 무능한 관리로 찍힐 것이다. 파직될 수도 있다. 다른 부하가 제안했다. 군사를 풀어 진압하자고. 하지만 사또는 그것도 반대했다. 사람을 죽이면 더 큰 밀란으로 번질 수 있다. 사또는 딜레마에 빠졌다. 연화를 포기하자니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지위가 위험했다. 밖에서 함성이 더 커졌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관아 담장에 돌이 부딪혔다. 창문이 깨졌다. 사또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연화를 내보내기로.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연화를 데려오라고. 내보내라고. 연화가 끌려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했다. 사또가 손을 대기 전에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관아 문이 열렸다. 사또가 밖에 나왔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가 있었다고. 연화를 조사할 일이 있어 불렀을 뿐이라고.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 돌려보내겠다고.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연화가 무사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환호했다. 연화가 계단을 내려왔다. 비틀거렸다. 한 아낙네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이하는 사람들 틈에서 연화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이한이 연화를 향해 걸어갔다. 연화는 이한을 봤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그녀는 달려갔다. 이한의 품에 안겼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연화는 울었다. 이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환호했다. 승리였다. 작은 승리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다. 사또는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이를 갈았다. 굴욕이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은 물러서는 게 현명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이한과 연화는 집으로 돌아갔다. 노파와 노인이 부축했다. 이한의 상처가 심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다. 연화는 이한을 방에 눕혔다. 물을 데워 상처를 닦았다.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다. 이한은 신음했지만 참았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간호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자기 때문이라고. 이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밤이 깊었다. 연화는 이한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잠들 때까지 이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연화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건 없이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연화는 이한의 얼굴을 바라봤다.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인 얼굴.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잠든 얼굴은 고통을 잊은 듯 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기억은 없지만 확신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며칠이 지났다. 이한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약을 가져다 줬고 음식을 가져다 줬다. 연화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은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또는 조용했다. 더 이상 연화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고. 사또는 복수를 준비할 것이라고.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다. 사또가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내용은 이랬다. 이한이 요괴와 결탁했다고. 그 요괴가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즉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요괴,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들은 곧 깨달았다. 연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한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사또의 음모였다. 연화를 제거하려는.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연화는 창백해졌다. 요괴.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떠올랐다. 희미한 기억. 어둠 속의 자신. 붉은 눈, 날카로운 이빨. 9개의 꼬리. 그녀는 자신의 손을 봤다. 평범한 손이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무언가. 요괴의 흔적. 연화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요괴였다는 것을. 기억은 지워졌지만 본질은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한을 위해. 자신 때문에 이한이 더 고통받을 수는 없었다. 더 이상.
그날 밤 연화는 짐을 쌌다. 조용히 이한이 자는 동안 그녀는 이한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슬펐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사또도 이한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 거요? 이한이었다. 그는 일어나 있었다. 방문을 열고 밖을 향하고 있었다. 연화는 멈췄다. 뒤돌아봤다. 이한은 볼 수 없었지만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연화는 대답했다. 떠나야 한다고. 자신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이한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단호하게.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연화는 울었다. 하지만 자신은 요괴라고. 사또의 말이 맞다고. 기억은 없지만 느낄 수 있다고.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한은 다가왔다. 지팡이도 없이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말했다. 요괴든 인간이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당신이 누구였든 지금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연화는 그의 품에 안겼다.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말없이. 그날 밤 둘은 결심했다. 함께 싸우기로. 사또와 맞서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이한은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장님인 자신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화도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요괴였다면, 혹시 그 힘이 남아있다면 이한을 지킬 수 있을까? 둘은 알지 못했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전해졌다. 관찰사가 직접 이 마을로 온다는 것이었다. 사또의 보고를 받고 요괴 소동을 조사하러 온다고 했다. 마을은 긴장했다. 관찰사는 사또보다 높은 벼슬아치였다. 그의 판단에 따라 연화가 처형될 수도 있었다. 아니, 이한까지도 요괴와 결탁했다는 죄로 벌을 받을 수 있었다. 이한과 연화는 집에 있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연화는 이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한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정오쯤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관찰사의 행차가 도착한 것이었다. 화려한 가마,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 깃발들. 위압적인 행렬이었다. 사또가 관아 앞에서 관찰사를 맞이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관찰사는 중년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근엄한 표정. 그는 사또의 인사를 받고 관아로 들어갔다. 관아 대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또는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이한이라는 소경선비가 요괴와 함께 살고 있다고. 그 요괴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난번 백성들이 관아를 포위한 것도 그 요괴의 요술 때문이라고.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증거를 요구했다.
사또는 당황했다.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그저 연화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이상하게 아름답다는 것 정도였다. 관찰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만으로 요괴라 단정할 수 있느냐고. 사또는 말을 더듬었다. 그래도 의심스럽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찰사는 명령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직접 보겠다고. 관아 군졸들이 이한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수십 명이 함께 걸었다. 노파, 노인, 젊은 농부, 청년들. 지난번 관아를 포위했던 그들이었다. 군졸들이 이한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이한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군졸이 말했다. 연화를 관아로 데려가야 한다고. 관찰사께서 직접 보시겠다고. 이한은 거절했다. 연화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군졸들이 강제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섰다. 그들이 이한의 집을 에워쌌다. 군졸들의 앞을 막았다. 노파가 소리쳤다. 연화는 좋은 사람이라고. 요괴가 아니라고. 노인이 동조했다. 연화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그런 사람이 요괴일 리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연화는 우리 중 하나라고. 군졸들은 당황했다. 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망설였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군졸 대장이 말했다. 거역하면 모두 죄를 뒤집었을 거라고. 관찰사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젊은 농부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연화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그렇다고 함께 가자고. 군졸들은 난처했다. 수십 명을 모두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군졸 대장은 결국 관아로 돌아가 보고하기로 했다. 관아 대청에서 관찰사는 그 보고를 들었다. 백성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모두 그 여자를 감싸고 있다고. 관찰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사또에게 물었다. 요괴라면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왜 그들은 그 여자를 지키려 하느냐고.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요술에 홀려서. 말이 궁색했다. 관찰사는 일어섰다. 직접 가보겠다고 말했다. 그 마을로, 그 집으로. 관찰사의 행렬이 이한의 집으로 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관찰사를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찰사는 가마에서 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는 결의도 있었다. 관찰사가 말했다. 길을 비켜달라고. 그저 그 여자를 보기만 하겠다고. 해치지 않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길을 열어주었다. 관찰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한과 연화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관찰사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관찰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연화는 떨지 않았다. 당당하게 그를 마주봤다. 관찰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물었다. 당신이 연화요? 연화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관찰사는 또 물었다. 당신은 요괴요? 연화는 침묵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한이 대신 대답했다. 연화는 요괴가 아니라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관찰사는 이한을 봤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여자를 지키려 했던 소경선비.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관찰사는 밖으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사또를 불렀다. 사또가 허둥지둥 앞으로 나왔다. 관찰사가 말했다. 요괴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오히려 선한 여인으로 보인다고. 백성들도 모두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고. 사또는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관찰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은 사또라고. 백성의 여자를 탐내 거짓 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관찰사는 선언했다. 사또 민지호를 파직한다고. 직권남용과 거짓 보고의 죄로. 그리고 조사를 위해 본부로 압송한다고. 사또는 무릎을 꿇었다. 애원했다. 하지만 관찰사는 단호했다. 군졸들이 사또를 끌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다. 정의가 승리했다. 선이 악을 이겼다. 관찰사는 이한과 연화를 불렀다. 둘이 나왔다. 관찰사는 이한에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장님이면서도 옳은 것을 위해 싸웠다고. 존경한다고. 그리고 연화에게도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선을 잃지 않았다고.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관찰사는 떠났다. 사또를 끌고.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한과 연화를 축하했다. 음식을 가져오고 술을 가져왔다. 마을 광장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다. 이한과 연화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고 연화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이한도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밤이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이한과 연화도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연화는 이한에게 말했다. 고맙다고. 이한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건 자신이라고. 당신이 있어서라고. 둘은 마주 보고 앉았다. 이한은 볼 수 없었지만 연화의 존재를 느꼈다. 연화는 이한의 얼굴을 바라봤다. 사랑스러웠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혼인해도 될까요? 이한은 놀랐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기쁜 미소였다. 그는 대답했다. 물론이라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다고. 연화는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이한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둘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어지지 않겠다고. 승리의 밤이었다. 사랑의 밤이었다. 보름이 지났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 전임자와는 달리 청렴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한을 찾았다. 그리고 사과했다.
전임 사또가 끼친 피해에 대해 이한은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고 했다. 새 사또는 이한과 연화의 혼인을 축복했다. 관아에서 예물을 보냈다. 쌀, 천, 그리고 혼인 비용. 마을 사람들도 함께 준비했다. 모두가 이 혼인을 기다려왔다. 혼인식은 마을 사당에서 열렸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노파는 연화의 옷을 매만져 주었다. 노인은 이한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의식이 시작되었다. 이한과 연화는 사당 앞에 섰다. 마을 어른이 주례를 맡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절을 올리라고 했다. 이한과 연화는 함께 절했다. 하늘에, 땅에, 조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한은 볼 수 없었지만 정확히 연화를 향해 절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받았다. 주례가 선언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고. 평생 해로하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했다.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다. 연화는 이한의 손을 잡았다. 꼭. 이한은 미소 지었다. 둘은 함께 걸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를. 축복 속을. 잔치가 열렸다. 마을 광장에 음식이 가득했다. 떡, 전, 나물, 고기. 모두가 함께 나눠 먹었다. 술잔이 돌아갔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축하의 말을 남기며 이한과 연화는 집으로 왔다. 그들의 집으로.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다. 혼인 첫날 밤을 위한 준비였다. 연화는 긴장했다. 이한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이한이 먼저 말했다. 행복하다고. 당신과 함께라서.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렇다고.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 살게 되어서. 연화는 이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다. 이한의 손가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마, 눈, 코, 입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한은 속삭였다.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화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둘은 껴안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은 깊어갔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춤췄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먼저 일어났다. 밥을 지었다. 이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한은 그 냄새에 잠에서 깼다.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이제 그들은 진짜 부부였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식사 후 이한은 서당으로 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는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연화는 행복했다. 이런 평범함이 소중했다. 매일이 기적 같았다. 이한과 함께하는 매일이.
저녁이 되어 이한이 돌아왔다. 연화는 밥상을 차렸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소소한 일상들을. 밤이 되면 함께 마루에 앉았다. 이한이 연화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상상 속 이야기. 연화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가끔 연화는 꿈을 꿨다. 이상한 꿈을. 어둠 속을 걷는 꿈. 누군가와 함께. 등불을 든 누군가. 꿈에서 깨면 이한이 옆에 있었다. 그의 온기를 느끼면 안심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둘은 함께 사계절을 보냈다. 매 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봄날 연화는 이한에게 말했다.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이한은 놀라며 기뻐했다. 정말이냐고, 정말 우리 아이가 생긴 거냐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라고. 이한은 연화를 껴안았다.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연화도 울었다.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축하했다. 모두가 기뻐했다. 이한과 연화의 아이. 사랑의 결실. 그날 저녁 이한과 연화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이한은 볼 수 없었지만 연화가 말해 주었다. 별이 많다고, 아름답다고. 이한이 물었다. 행복하냐고. 연화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과 함께라서 우리 아이가 생겨서. 이한은 미소 지었다. 자신도 그렇다고.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사랑하게 되어서. 모든 게 기적 같다고. 연화는 이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이한은 대답했다. 자신도 그렇다고. 평생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밤은 깊어갔다. 별은 빛났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행복한 침묵 속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연화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이 순간. 함께하는 이 순간.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장님 선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한과 연화는 평생을 함께 살았다. 행복하게. 아이들을 낳고 손주를 보고 백발이 될 때까지. 늘 손을 맞잡고. 그들의 사랑은 완전했다. 끝.